연방수사당국이 덴버에서 트란데 아라과 갱단의 주요 멤버들을 체포했습니다. 백악관이 이민자 추방 문제로 갈등을 빚은 콜롬비아와 상호 고관세 부과 직전 극적 타협에 도달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정부기관 요원을 사칭해 고등학교에 침입했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오전 메인주와 보스턴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으로 건물과 주택이 흔들렸습니다. 불법 이민자들의 체포 단속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 뉴욕에서 미국 시민권자까지 체포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공식 구속 기소하자 주요 외신들은 관련 사실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뉴저지 팰리세이즈 팍 보로에서 경찰서 내 부정 승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경찰관이 12만 5천 달러의 합의금과 승진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컴에서 건설 작업자로 위장한 용의자가 한 여성을 향해 총격을 가한 표적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전상입니다. 연방수사당국이 덴버에서 트란데 아라과 갱단의 주요 멤버들을 체포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불법 이민자 범죄자 단속의 일환으로 마약과 무기를 압수하며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자세한 소식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연방수사당국은 덴버에서 트란데 아라과 갱단을 급습하여 수십 명을 체포했습니다. 이 갱단은 베네수엘라의 폭력적인 교도소 출신 갱단으로 덴버와 인근 아우로라 지역에서 폭력과 범죄를 일삼으며 지역 사회에 공포를 조성해왔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콜로라도 아담스 카운티에서 열린 초대제 파티를 급습하여 갱단원들이 마약과 무기를 즐기고 있던 현장에서 핑크 코카인을 포함한 마약을 압수했습니다. 이 마약은 갱단이 미국 전역에 유통하는 주요 마약입니다. 이번 체포는 트럼프 행정부의 불법 체류자 단속의 일환으로 범죄 전력이 있는 불법 체류자들을 집중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입니다. 마약 단속국과 이민 세관 단속국은 콜로라도에서 작전을 벌였으며 이들은 아동 성폭행범, 마약 밀매자, 테러리스트 등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고 있습니다. 이번 작전은 Return to Sender라는 이름으로 진행됐으며 범죄를 저지르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전국적으로 비슷한 단속이 이루어졌고 뉴욕, 뉴저지,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등지에서 수백 명의 불법 체류자가 체포되었습니다. 또한 이민 세관 단속국은 아동 성폭행, 마약 소지, 살인 등 다양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체류자들을 체포하며 공공안전과 국가안보를 지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백악관이 이민자 추방 문제로 갈등을 빚은 콜롬비아와 상호 고율 관세 부과 직전 극적 타협에 도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구스타보 페드로 콜롬비아 대통령에게 백기 투항을 받아낸 것은 앞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심각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콜롬비아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모든 조건에 동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동의사항에는 미국 군용기를 이용한 송환을 포함해 미국에서 추방되는 모든 콜롬비아 출신 불법 체류자를 지체 없이 무제한 수용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콜롬비아가 해당 협정을 준수하는 한 미국 정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따른 관세와 제재는 일시 보류 상태가 됐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주권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보호할 것이며 그는 세계 모든 국가가 불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인 자국민 추방자를 수용하는데 전적으로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콜롬비아 정부가 미국 불법 체류자를 태운 항공편에 착륙을 거부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관세, 비자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미국에서 출발한 항공편 2대가 콜롬비아 착륙을 거부당했다며 긴급하고 단호한 보복 조치로서 콜롬비아산 모든 상품에 긴급 관세 25%를 부과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세율은 일주일 뒤에는 2배로 뛰어 50%로 오릅니다.
그 밖에도 콜롬비아 정부 관료 등의 광범위한 여행 금지령과 비자 취소 조치를 내리고 금융 제재도 부과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구스타보 페드로 콜롬비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주민의 인간 존엄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이들을 범죄자 취급하는 미국 측 조치에 반발하고 통상장관에게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25%로 인상하라는 지시를 내렸었습니다. 지난 24일 과테말라에는 미국에서 추방된 이주민을 태운 미국 공군 화물기가 도착했습니다. 같은 날 온두라스에도 미국 추방 이주민 193명을 태운 항공편이 도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주민 단속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군을 동원해 국경 보안과 추방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대적인 이민자 추방 정책 시행은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한국인에게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0대 한인 남성이 정부기관 요원을 사칭해 고등학교에 침입했다 체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유니폼에 장비까지 갖춘 한인 남성은 해당 학교의 교장을 범죄 혐의로 체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일로 학교에는 일시 폐쇄 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도심에 위치한 루즈벨트 고등학교에서 지난 23일 오후 1시 26분쯤 32세 한인 남성 최영민 씨가 침입을 시도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당시 최 씨는 테이저 총을 넣은 전투 조끼를 입고 있었고 후추 스프레이와 수갑 등도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공군 전투사령부라고 적힌 배지를 달고 미국 워싱턴 DC 군 항소법원이라고 적힌 카드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비원에게 워싱턴 DC의 군사 항소법원 소속 요원이라고 밝히며 잠시 학교를 둘러보기 위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 씨는 리코법에 의거해 자신이 교내로 들어갈 수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리코법은 조직범죄 단속을 위해 만들어진 연방법입니다. 이 언론은 최 씨가 교내로 들어가 수갑을 들고 교장에게 접근해 체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 씨는 교장이 범죄 혐의를 받고 있다며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씨의 가방에는 대량 사상자라는 영어 문구와 한글 등이 적힌 노트를 비롯해 드론 등이 발견됐습니다. 이날 학교는 즉각 폐쇄됐으며 최 씨는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최 씨는 현재 2급 절도, 신분 사칭, 괴롭힘, 학교 내 무기 소지 혐의 등으로 킹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돼 있습니다. 수사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은 일단 최 씨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메인주와 보스턴 지역에서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대서양 연안을 따라 북동부 지역을 강타한 이번 지진으로 건물과 주택이 흔들렸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22분경 대서양 연안을 따라 북동부 지역에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이번에 발생한 지진의 진앙은 메인주 요크하버 해안 인근이며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3.9 규모로 수정됐습니다. 메인주 요크하버 해안에서 북쪽으로 약 45마일 떨어진 포틀랜드, 그리고 남쪽으로 약 67마일 떨어진 보스턴에서도 진동이 감지됐습니다. 지질조사국은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오늘 메인주 요크하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3.8의 지진은 대서양 연안에서 드물게 발생하는 지진의 존재에 대해 상기시킨다고 전했습니다.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지진의 깊이는 약 8마일, 약 13km 깊이의 지하에서 발생했으며 국립쓰나미경보센터는 현재 지진 발생 지역에 쓰나미 경보 위험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매사추세츠 비상관리국은 주내에서 진동이 느껴졌다는 보고를 여러 건 접수받았지만 지진으로 인한 즉각적인 피해는 보고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진이 발생할 시 몸을 낮출 것과 안전을 위해 고정된 물체를 붙잡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대서양 해안에서의 지진은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지만 작년 4월 뉴저지주에서도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매사추세츠주의 일부 지역에서도 감지된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47대 대통령에 취임한 지 일주일 만에 불법 이민자들의 체포 단속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000여 명 이상이 체포됐는데요. 하지만 뉴저지 뉴악에서 영장도 없이 무더기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미국 시민권자까지 체포했던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길련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시카고 일대에서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도시인 뉴욕에서도 지난 목요일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 요원들이 해산물 마켓을 급습했습니다. 체포된 사람 중 한 명은 퇴역 군인 출신의 미국 시민권자였던 것으로 알려져 무분별한 체포가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라스바라카 뉴욕 시장은 24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뉴욕이 위치한 오션시푸드 디포 수산물 유통마켓에 23일 오전 11시경 ICE 요원 12명이 들이닥쳤다고 말했습니다. 바라카 시장은 요원들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현장에 들이닥쳐 출구를 봉쇄한 뒤 신문과 체포 구금을 이어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 같은 급습과 체포는 그 누구도 부당하게 체포되거나 수색을 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수정헌법 4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급습을 당한 해산물 마켓 대표는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단속 요원들이 백인에게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고 히스패닉 직원들만을 타깃으로 수사를 이어갔다고 증언했습니다. 한 이민 세관 단속국 관계자는 하루 수백 명의 체포에 트럼프 대통령은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최소 1200명에서 1500명을 체포하라는 지침이 내려왔다고 말했습니다. ICE는 각 현장 사무소에 하루 체포 목표 건수를 할당해서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련민입니다. 한국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수괴 혐의로 공식 구속 기소하자 주요 외신들은 관련 사실을 일제히 긴급 뉴스로 보도했습니다. 다수의 외신은 사상 최초의 한국 현직 대통령 기소라는 점을 소개하면서 내란, 외환죄에 한해 현직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한국의 헌법과 사법체계를 소개했습니다. AP통신은 한국의 거대한 국정 혼란을 초래한 지난해 12월 3일의 계엄 발령과 연관된 내란 혐의로 윤 대통령이 기소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매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을 인용해 윤 대통령의 기소를 급히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서울발 기사에서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여했던 전직 국방부 장관 등과 함께 법정에 서게 됐다라고 관련 소식을 신속히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수 한국 국민은 그의 탄핵에 찬성하고 그가 내란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강성 지지층은 그의 탄핵을 사기라고 주장해왔으며 일부는 지난 19일 구속영장 발부 당시 법원에 난입해 충격을 줬다고 전했습니다. CNN 방송은 윤 대통령 기소에 대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로 촉발된 정치적 소용돌이의 가장 최근 전개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현직 대통령은 대부분 범죄에서 형사상 소추되지 않는 면책특권을 갖지만 이런 특권에서 내란 및 외환 혐의는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윤 대통령 기소 소식을 속보로 전하고 현직 한국 대통령의 기소가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전했습니다. NHK와 아사히신문 역시 온라인판에서 윤 대통령의 기소를 탑으로 전달했습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어제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54일 만입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보로에서 경찰서 내 부정 승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던 경찰관이 12만 5천 달러의 합의금과 승진 등의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 소속 크리스토퍼 백 경사는 2022년 5월 팰리세이드 파크 보로와 전직 경감인 숀 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백 경사는 경찰서 내부 보복과 괴롭힘, 그리고 부당한 승진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21년 경찰 경력의 베테랑 경관인 백 경사는 이번 소송에 대한 합의로 경위 대리인으로 임명될 예정이며 팰리세이드 파크 보로 의회가 최종 승인하면 확정됩니다. 여기에 더해 팰리세이드 파크 보로는 백 경사에게 12만 5천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키로 했습니다. 백 경사는 경사로 근무 중인 자신의 형제가 당시 부당하게 진급한 숄리 전 경감의 부당한 행위를 내부 감사에 보고한 데 따른 보복을 당하며 승진에 있어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숄리 전 경감은 더 이상 팰리세이드 파크 경찰서 소속이 아니며 논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백 경사 측 변호인은 이번 합의는 의뢰인을 위한 정의와 공정성을 향한 첫걸음을 의미한다며 백 경사는 지역 공동체를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며
이번 승진은 그의 자격과 기여에 대한 인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마컴에서 건설 작업자로 위장한 용의자가 한 여성을 향해 총격을 가한 표적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총상을 입은 피해자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련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요크 지역 경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총격범은 1월 21일 오후 5시 30분경 토론토 북쪽의 온타리오주 마컴에서 41세 피해자 여성을 향해 기습적으로 총알을 발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의 집 밖에 검은색 아우디 A4 세단을 주차하고 도보에 서 있었습니다. 공개된 영상에서 피해자와 용의자는 대화를 나눈 후 피해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피해자가 등을 돌린 순간 용의자는 총을 꺼내 여성을 향해 한 발 발사했습니다. 용의자는 피해자가 도망가는 동안 2발을 더 쐈고 차량을 타고 도주했습니다. 피해자는 총 여러 발 중 한 발만 맞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부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용의자를 알지 못했으며 이번 사건이 표적 공격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경찰은 도주한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으며 마른 체형의 아시아인 남성 용의자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길레민입니다. 미국에서 중국계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매각 논의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인공지능 스타트업 퍼플렉시티 AI가 틱톡과의 합병을 추진하면서 지분 절반을 미국 정부에 넘기는 안을 제시했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CNBC는 이런 새 합병 법인의 구조가 바이트댄스의 기존 투자자들에게는 그들의 지분 대부분을 유지할 수 있게 하고 퍼플렉시티에는 더 많은 영상 콘텐츠를 보유하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마이크로소프트와 오라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까지 틱톡을 인수할 후보군으로 거론됐었습니다. 뉴저지 한인 부동산협회가 새로운 임원단 회의로 2025년 출발을 알렸습니다. 올해부터 임기를 시작한 이근호 회장과 마틴 황 이사장은 새로운 임원들에게 2년간 협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가자고 당부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앞으로 2년 동안 주요 행사 개요, 예산 집행 내역을 발표하고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회원 교육과 사회 공헌 활동 등이 논의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임원단은 22명의 헌신적인 회원들로 구성돼 있으며 이사를 추천 및 모집할 계획으로 이를 통해 협회의 활동을 더욱 다각화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도로교통안전국에 따르면 기아는 2023-2025년식 니로 전기차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에서 전기 배선 시스템 관련 문제를 발견해 총 8만 255대를 회수해 점검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차량의 조수석 아래 바닥 배선이 손상돼 앞좌석 에어백과 안전벨트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측면 커튼 에어백이 의도치 않게 작동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국은 이런 문제는 충돌 사고 시 부상의 위험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리콜 대상 차량의 소유주는 오는 3월 우편으로 리콜 통보를 받은 뒤 딜러를 통해 무료 점검과 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오늘부터 202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 보고를 접수 처리한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들은 오는 4월 15일까지 신고서를 접수해야 합니다. 국세청은 납세자들은 직장인들이 고용주로부터 발급받는 W-2, 독립계약자 프리랜서가 고용주로부터 발급받는 1099 양식, 몰개지 이자 납부 금액이 표시된 1098 양식, IRA 불입금 내역을 알려주는 양식 등 필요한 세금 보고 서류를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습니다. 독립계약자나 비즈니스들은 가능하면 모든 영수증과 크레딧카드, 스테이트먼트를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편 LA 카운티 산불 피해 지역을 포함한 연방재난관리청이 지정한 재난지역에 속한 납세자들은 기업의 세금 보고 마감 기한이 10월 15일로 자동 연장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이상으로 KBTV 뉴스9을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